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에부터 생각하지만 한국 정치는 진짜 미국 프로레슬링보다도 재밌고 한국에서 개콘이 많은 이유는 한국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 비대위원장하고 뭔가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좀 빠르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란 대통령의 이제 시간이 5년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임과 독재 문제 때문에 5년 단기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만 그 대신 대통령의 권한이 많고 아주 강하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강제 은퇴죠. 근데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니까 그 기간이 한 8년이 됩니다. 8년 하고 은퇴를 한다면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5년이라고 하면 길긴 길지만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서로 싸운다는 게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운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현재에 있는 권력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친박 계열을 공천 학살을 했죠. 그 대신에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자기 물러나려고 하니까 야당이 내는 것보단 그래도 야당이 대통령 내는 것보단 그래도 자기 여당이 대통령 내는 게 낫다고 해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챙겨줍니다. 어떻게 챙겨줬다고 하기에는 자기 물러났다고 하기에는 뭐 물러났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또 그 전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관계가 있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관계가 있고 이제 이런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다툼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 어떻게 보면 지금 어, 음, 이재명하고 그런 갈등도 어쨌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친문 계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 내에서도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계파 분쟁이라고 하죠. 계파 분쟁.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미래 권력을 나왔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친문 계열, 문재인 계열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해서 검찰총장이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탁이 됐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미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현재 권력과 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로 가버렸죠. 또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밑에서 그대로 배운 겁니다. 자기가 미래 권력을 가지고 싶으면 현재 권력과 싸워야 된다. 근데 개판이죠. 근데 시기가 좀 빠르긴 빠릅니다. 지금 이제 원래 이게 집권 3년 차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집권 3년 차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집권 이게 3년 차가 아니고 집권 이제 3년 넘어간 총선 시기에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빠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조금 무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조금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 감정하는 입장에서는 재밌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이게 짜고 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솔직히 제가 우리나라 그 정치계를 보면 그렇게 뭔가 고차원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고차원적인 정권도 아니고 뭔가 짜고 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아주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권력은 가지고 있는지는 꽤 의심이 되죠.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하고 비슷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정권이 될 수 없어요. 문재인 정권은 솔직히 강력했죠. 강력한 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고 지금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무시해 못할 겁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한테 또 빌빌 가는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잡고 악수하는 장면 봐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어이가 없는 장면을 뭐 빨아주는 사람도 있고 뭐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기 없으니까 현재 권력이 이제 전망이 없다는 거죠. 현재 권력이 전망이 없다는 것은 이제 차기 미래 권력에 대한 이제 벌써부터 어느 정도 견제가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은 차기 대선 후보로 계속 지목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정치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신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니까 준비를 했고 그 기회가 좀 빨리 왔는 거죠. 어쨌든 이제 미래 권력하고 들이받아가지고 자신 세력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따까리들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바로 대통령이 됐어요. 바로 대통령이 됐고 자기 세력이 그러니까 기존의 세력들한테 추대를 받아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기존 세력한테 추대를 받은 것보다는 미래 권력과 싸워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미래 권력과 싸웠는데 그게 야당이 아니고 같은 여당끼리 싸운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건지 참. 어쨌든 참 재밌습니다. 이런 재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쇼일 수도 있어요. 쇼일 수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서로 압수하고 서로 포옹하면서 같이 한번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뭐 센 쇼겠지만 참 어이없는 이벤트죠.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한번 그런 대선 때 그런 거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게 고차원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을까? 고차원적이진 않아요. 이게 전혀 고차원적이고 알고 시나리오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때 이준석하고 윤석열은 대선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도 대선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다음에는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에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뭔가 절박함이 이제 보수 세력에 있느냐, 안 그렇다면 그게 좌파 세력이를 어쨌든 좌파나 진보 세력이라는 데서 꼭 무조건 대선에서는 이겨야 된다 그런 절박감이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어쨌든 한국 정치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웃겨요. 저 요즘에 미국 레슬링을 안 보는데 한국 정치가 미국 레슬링보다 100배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